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김문수 후보 캠프에 또 후보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원희룡 장관을요, 적극 삼고초려 영입해서 큰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번에 대선의 이 중요한 전쟁에 가장 선봉장이 보여야 될 장수 중에 한 분이 원희룡 장관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 원희룡 장관을 공동선대위원장이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중요한 임무를 맡겨서 가장 선봉에 서서 이재명과 싸우도록 영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조용한 거죠. 물론 이제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 그러면 내가 백의종군 하더라도 뭔가 캠프에서 역할을 모셔가는 모양새는 최소한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도 그냥 캠프 가서 내가 뭐 하겠다, 이것도 모양새가 뭔가 역할을 부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예우를 해서 상고초려해서 모셔오든지 뭔가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막 김대식 특사까지 보내고 이러면서 어떻게든 모셔오려 하는데, 원희룡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캠프가 무관심할까? 저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아마 제가 추측을 해보면 원희룡 후보가 참모들이, 옛날 경선의 참모들이 대부분 한덕수 쪽에, 원래 원희룡 후보 캠프에 있던 참모들이 손영택 변호사나 거기 비서실장 한덕수 캠프에 있어서 혹시 원희룡 후보가 한덕수를 도운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김문수 캠프 측에서 좀 섭섭하니까 오히려 배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캠프 내에 보면 저야 잘 안 가지만 엄청난 갈등과 알력이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보면. 근데 지금 대선이 냉자해 보면 12, 3%, 저는 한 12에서 13, 요 정도 아직도 많이 불리하다 보는데, 아니, 지금 불리하게 가는 캠프에서 자리 다툼을 벌인다. 내부 알력을. 이래서는 안 되죠. 지금은 똘똘 뭉쳐도 될 어려운 선거인데, 벌써 자리 다툼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원희룡 후보가 저는 상당히 이재명 저격수로는 좋다 봐요. 좋다고 봐. 왜 그러냐면요, 한번 보십시오. 일단 계양구에서 이재명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이런 결단을 내린 희생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영남권이나 좋은 데 가가지고 배지 달라고 했지. 내가 근데 이재명을 잡으러 계양구로 가겠다. 계양구는 송영길이가 오선했던 데인데, 완전히 진짜 집을 지고 불길에 뛰어들듯이 그만큼 스스로 사지로, 죽고 사는 사지로 희생하러 간 거 아닙니까? 그거 선전한 거예요. 그만큼 이재명하고는 호적수다는 거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희룡 하면 바로 이제 뭡니까? 대장동 일타강사 아닙니까? 대장동 일타강사, 이게 요즘 백광현 씨가 이미 컴퓨터 하드 압수액을 피한, 이걸 70% 이상이 복원했다 하잖아요. 백광현. 이분이 원래 민주당에 있다 왔기 때문에 항상 지피지기면 100점 불 테니까 민주당을 잘 알거든. 이재명을 잘 알아요. 저 어제 백광현 방송 됐지 않습니까? 그때 원희룡 장관도 이제 대장동 일타 강사로 누구보다 이재명 저격수로서는 아주 이제 안성맞춤이죠. 실제 원희룡 장관 자체는 이제 천재형 아닙니까? 학력고사 수석에, 사법고시 수석에, 검사에, 서울의 국회의원 3번에, 거의 경력만 보면 김문수 지사가 걸어온 길하고 비슷할 겁니다. 김문수 지사도 부천의 국회의원 3번에, 경기도지사 2번이죠. 원희룡도 이제 양천의 국회의원 3번에, 제주도지사, 그리고 이제 장관까지 걸어온 길이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도 운동권에서 우파 쪽으로 넘어왔고, 원희룡
후보들이 그 운동권에서 우리 우파 쪽으로 넘어온 거의 보면 그 제가 보기에 일란성 쌍둥이처럼 걸어온 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구보다 저는 호흡이 맞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역할이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뭐 뒤에서 이게 어떤 역할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게 그 원희룡 후보 첫 건이나 제가 종합 취재를 해보면 지금 이제 그 상당히 어정쩡하게 왜 뭐 후보나 캠프에서 정확하게 역할을 부여하고 예우를 갖춰서 모시는 게 맞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런 지금 역할이 안 보이잖아요. 공동선대위원장에도 이렇게 빠져 있고, 뭐 원희룡 후보가 거절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요구 조건을 내세운 것도 아니고. 저는 왜 이렇게 우리 우파의 훌륭한 인재를 이게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나. 이런 이제 그 안타까움이 드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그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에 대해서는 가장 지피지기 이재명을 잘 나는 저격수입니다. 그렇게 개항에서 이미 이재명과 교류받고 그 다음에 그 대장동 일타강사로 누구보다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역할을 할 거로 봅니다. 우리가 과거에 뭐 한덕수를 밀었던 또는 윤석열 장관 밑에서 윤석열 대통령 밑에 장관했던 그거는 김문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밑에 장관했잖아요. 그럼 이게 윤석열 대통령 절연하기 위해서 원희룡을 절연한다?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로서는 납득이 안 돼요. 우리가 한덕수를 밀었던 그 다음에 뭐 한동훈을 밀었던 또는 이제 홍준표를 밀었던 안철수를 밀었던 나경원을 밀었던 전부 경선 끝나면 하나 아닙니까? 하나가 되는 게 맞잖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김문수 후보가 정중하게 원희룡 후보 어떻게든 이렇게 만나서 큰 역할을 부여해서 같이 이제 손을 잡고요. 이재명과 싸운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김문수 후보의 역할입니다. 사람이 원희룡 만한 게 지금 분이 누가 있냐 이거지요. 몇 명이냐 이거야. 물론 이제 뭐 한동훈, 홍준표, 한덕수 아직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게 가장 저격수로 이재명 실질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원희룡 장관만한 분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요. 실제 표를 보면 이제 한동훈과 홍준표는요. 오히려 우파 쪽의 지지가 더 많다고 저는 봐요. 한동훈이가 중도가 아닙니다. 우파 쪽에 거기서 이제 윤석열과 한동훈 갈라져가지고 주로 이제 우리 강남의 아주머님들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이제 우파 쪽에서 한동훈 지지가 조금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중도 이게 아닙니다. 제가 바라보는 중도는요. 제가 바라보는 게 중도 좌파 쪽으로 확장은요. 오히려 이제 좌파 패널들 만나보면 대충 알잖아요. 진짜 그쪽에서는 유승민, 그 다음에 뭐 많이 없지만 그러면 안철수, 그리고 이제 원희룡 이쪽에 저는 오히려 중도 확장력이 있다 봐요. 한동훈은 우파입니다. 우파. 강남의 우파들. 그 다음에 홍준표도 원래 우파예요. 물론 청년들이 좀 있죠. 근데 원래 뿌리가 우파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저는 중도 좌쪽으로 확장력은 유승민, 그 다음에 안철수, 또는 원희룡,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오세훈, 이런 분들이 적극 도와줘야 돼요. 이런 분들이 진짜 죽기 살기로 내 선거라 생각돼야 됩니다. 우리 우파 국민들을 저는 하루에도 몇십 분씩 만나잖아요. 정말 투표하기 싫다고 하면서도 진짜 이재명만은 막아야 된다는 절규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은 여론조사 오도 전화도 받기 싫고 안 받고 지금 이제 유튜브 방송도 안 보고 그냥 지금은 자포자기하는 끝에도 그렇게 끝에 가보면 울부짖듯이 그러나 이재명만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분들의 마음을 엮으면요. 5대5입니다. 이분들이 마음을 묶어내면 지금 여론조사는 뭐 15%에서 20% 되는 것도 있고 또는 우리 공정이나 이쪽에 우리 쪽은 7, 8%도 있는데 저는 평균해보면 12, 3% 여론은 12, 3%지만 그렇게 응답도 안 하고 만사가게 그냥 자포적인 상태에 정치가 꼴보기 싫다. 이런 이런 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엮어내야 돼요. 엮어내서 어떻게든 결집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갑니다.
이분들이 원래 정치 고관심청이에요. 너무 답답하고 분열되고 한심하니까 그나게 뭐 여론조사 응답도 안 하는 거죠. 실제는요, 우리나라의 그 우파가 그렇게 그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자유파 보수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건국하면서 이게 한강의 기적 산업화까지 만만한 세력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이재명에 대한 비토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번에 그 김문수 후보의 가장 운동원은 이재명입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물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문수 후보의 가장 큰 운동원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만은 무조건 이게 막아야 된다. 한번 이게 이재명 치하에 한번 있어 보세요. 한 달 안에 대한민국 바로 질식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게 이재명 찍은 사람들 자기 손가락 자른다 해도 그때는 이게 늦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이재명 비호감이 절반이 넘는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끝까지 죽고 살기로 싸우면 아직도 희망이 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이재명에 대해서 극도로 혐오하는 그게 맞고요. 그게 팩트고 이런 국민이 과반이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마음을 엮어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수가 이제 일단 뭉치고 오늘 대통령이 탈당했고 한동훈 측도 이게 이제 희생적으로 백의종군 당권 집착 버리고 그대로 백의종군 하고요. 이래 되면 이제 한덕수 총리도 도와야죠. 그리고 이제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힘을 한번 합쳐보자는 거죠. 거기에 제 말은 우리 중도 유승민, 그 다음에 원희룡, 안철수, 오세훈 이런 분이 필요한데 안철수는 이게 적극 돕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승민은 제가 어제 방송을 따로 했기 때문에 이번 동영상은 바로 이게 원희룡. 왜 원희룡? 이런 게 가장 이재명 저격 수 1위 이런 데 원희룡 장관을 우리가 적극 활용해서 제대로 이용해서 모셔서 전면에 내세워야 된다. 그래야만 이재명의 모든 추악한 이런 범죄나 모든 부도덕성 이걸 제대로 공개할 수 있는 1타 강사, 1타 저격수는 원희룡이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님은 지금이라도 원희룡하고 어떻게든 빨리 만나서 최고 예우로 상고 초래해서 큰 역할을 맡기고 앞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호소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